안녕하세요. 네, 월드 트리니드 대학교 김태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절 지도사와 풍수 지리학 박사로서 오늘 상례 절차, 상가집에 방문했을 때의 기본 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예절에 대해서 인사할 적에와 그리고 식당 매너에 대해서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연합 방송을 유튜브에서 클릭하면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학의 설명보다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풍수라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알기 쉽게 제일 전부 다 자청령 500분의 배산임순이 그런 이제 전문적인 지식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집에 갔을 적에 기본 예의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3일장 하잖아요. 근데 이 3일장은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홀수로 하죠. 3, 5, 7. 그러니까 음과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음양오행과 천간지지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3일장을 하는 것이 기본 예의죠. 그런데 3일 왜 3일이라 하는 그 유일한 게 있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데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뜻과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이 돌아가시고 저승에 가시면은 염라대왕한테 신고하고 오는 기간이 3일 정도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3일장을 보통 하고 이제 멀리 있는 분들은 자손들이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5일장도 하고 7일장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나라는 이 고려시대 때부터 이 관원상제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유교 문화가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 때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이 장래 문제에 있어서도 이 계급의 이 층하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때 고은 정몽주 선생 때 제규정이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1973년 대통령령으로 가정의례준칙을 혼례, 산례 절차를 개정했는데 그렇게 이제 쭉 지내오다가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1980년 2월에 지금 우리가 장례 의례준칙이 발효가 돼가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차한 그 여러 가지 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상가집에 갔을 적에 어느 정도 기본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왜 사람이 돌아갔을 적에 국화꽃을 흰꽃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도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일본식입니다. 꼭 죽은 사람한테 국화를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죽은 사람한테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왜 흰꽃만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일본에서 외정시대 때부터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신 분들한테 왜 생기가 없는 조화를 합니까? 저는 신풍수학자로서 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쁘고 즐거운 거야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 참 그냥 엄숙하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점점 시대가 갈수록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얘기보다도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가 조문시의 예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일에 보면은 제가 하면 또 오해받을 줄은 이 젊은 사람들이나 기본 예의가 없는데 상가집에는 붉은색이나 호화 찬란한 옷을 입고 가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점잖은 옷, 그리고
복장을 단정히 해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이나 상가집에 가면 이제 조문록에 서명하죠. 이것은 왜 합니까? 아, 이분이 훗날 다녀갔다는 증표를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면은 부의금을 우리가 내잖아요. 보통 원칙은 부의금은 끝난 후에 내는 것이 기본인데 요새는 서명시에다 받더라고요. 뭐 그것도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고인의 집안의 그 종교 관습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문상하는 절차가 다르겠죠. 그러면은 살짝이 안내하는 분한테 이 고인의 종교를 물어서 그 종교 예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고, 특별히 없다면은 본인의 종교나 예법대로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어떤 분은 상주나 상제에게 악수를 청하더라고. 이거 악수 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문화수준에 놓고 하면은 사람이 기본 예절이라는 게 있고 매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상주나 상례 보고 간단히 무겸 정도로 하지 악수한다고 손 내밀고 이것은 기본이 잘못 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가가지고 그 상주에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하는데 또 그 상주에게 뭐 말을 시키고 고인의 사망 원인을 묻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가는데 옆에 누가 반가운 지인을 만나서 또 떠들으면서 악수를 하고요. 이것도 문상집의 기본 예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상주와 이 처음에 가가지고 막 악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고인에 대한 이제 꽃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그분하고 이 묵례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을 할 때는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꽃줄기를 잡고 왼손으로 꽃을 이제 잡고 영전에 꽃 봉우리가 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주와 절을 간단히 하고 난 후에는 기본적으로 그저 위로 말씀이나 고인에게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묵례 인사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고인에 대해서 헌화하고 있는데 뒤돌아서서 나와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와서 등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제 정도는 아시고, 또 우리가 문상시에 상주하고 우리가 이제 절을 할 기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그러면은 우리가 상례에 가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왼손이 남자들이 가는데 흉사에는 오른손을 위로 해야 됩니다. 오른손을. 우리가 보통 절을 인사를 할 때는 왼손이 가잖아요. 흉사 장례식장에서는 오른손이 가야 됩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대접받고 술을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떤 분들은 상주나 이런 데 따르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우리가 예의가 아니고, 본인은 본인의 잔에다가 본인이 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 가서 뭐 건배를 하거나 잔을 아는 지인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아주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과도한 음주나 또 요새는 어떤 데는 시골 가면 도박을 해요. 그 한쪽 모서리에서 뭐 상주에 이제 너무 외로우니까 이 도박하는 행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가집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기본 예의는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그냥 가서 상주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상을 가서 기본 예의는 대충 이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부모님 계시잖아요. 조상님 계시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조상님들의 그 묘가 명당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뭐 큰 지식은 없더라도 만약에 앞으로 한식날이나 내년에 이래 갈 기회가 있으면은 요 정도로만 앞으로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부모님 묘소에 갔을 적에 수맥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수맥이란 건 뭡니까? 땅 속에 습기가 있으면 시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묘소에 쑥이 자란다든지 이끼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약간 습한 것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토질은 황토 색깔이 좋습니다. 단단한 것이 좋고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조상님의 묘는 가급적이면 양지 바른 곳에 사풍이 불지 않죠. 뭐 크게 뭐 자청룡우 백호 배산임수 뭐 그렇게 너무 풍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묘가 지대가 낮으면 아무래도 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면 이 토색이 시커멓게 죽은 땅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황토색에다가 거기 좀 포석포석하면 좋죠. 그리고 이제 산이 이제 조금 높은 곳에 있더라도 바람이 타지 않는 오목한 곳에 있으면 뭐 일종의 명당입니다. 그리고 산소에 썼는데 뭐 조상님들이 썼기 때문에 바로 앞에 고인물보다는 물이 휘감아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 산세도 여러분들 뭐 우선 앞에 탁 트이고 뒤에 큰 산이 있고 이러면 우선 우리 마음도 후련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자청룡 우백호 배산임수란 그런 말이 풍수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요 묘지 앞에는 큰 나무가 가려 있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묘지 옆에도 큰 나무가 가려 있는 곳은 명당이라고 우리가 풍수학자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뿌리가 묘를 침범할 수도 있고 그것이 가려져 가지고 잔디가 잘 안 사거나 해충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질이 황토색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알기 쉽게 콩고물 같이 토실토실하면 좌우지하는 우리 묘에는 습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묘에 습기가 있냐 없냐 금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풍수학자들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끼가 없고 땅이 걸무스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잔디가 잘 자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묘지에 보면 상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보면 비스듬하게 기울었다든지 이런 것은 수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뭐냐면은 만약에 겨울에 습기가 많은 데는 여러분들 이제 그 뭐라 하느냐면 동파가 와갖고 잔디가 얼어 죽을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소금을 좀 타가지고 너무 짜게 하면 안 되니까 타가지고 가을철이나 지금 이때 좀 뿌려 놓으면은 내년에 동파 예방도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 장례 집에 갈 때의 기본 예절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 대할 때 명함 주고받는 예절 매너, 그리고 2탄으로서는 식당에 밥을 먹는 매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장례집에 문상을 갔을 적에 기본 예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